82페이지 서울시 정비조례 주요 종목이에요. 조문을 여러 개 실어놨어요. 근데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례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분양 대상자를 확인하려고. 조례, 서울시 조례 무지 어려워요. 무엇을 상상하셔도 그거보다 어려워요. 근데 많은 중개사분들이 너무 해맑게 중개를 해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조례가 쉬워요. 서울은 무지 어려워요. 이유가 뭘까요? 자주 바뀌어서 그랬고요. 바뀌다 보면 경과 규정이 따라오죠. 이게 어려워요. 경과 규정을 안 두면 쉬워요. 바꾸고요.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럼 바꾼 것만 하면 돼. 근데 바뀌었더니 얘네들이 덱덱거려. 그랬더니 어떤 조항을, 경과 규정을 계속 두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거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이제 볼게요. 1조 목적. 좋은 얘기네요. 이바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할 거고요. 2조 용어의 정의. 요거는 몇 개를 아셔야 돼요. 용어 정의. 1호 특정 무허가 건축물 나오네요. 이해하셨어요? 특정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두 개예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있고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을 이란 단어를 쓰는 도시는 서울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뭐예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써요. 그래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쓰느냐, 특정 무허가 건축물을 쓰느냐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먼저 특정 무허가 건축물 얘기부터 한번 볼까요?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치 5조에서 정했어요. 날짜 기억해야 되나요? 언제요? 1989년 1월 24일. 요게 기준이에요. 전국이 다 이게 기준이에요. 서울, 아니, 부산만 89년 3월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참고로 궁금하시면 앞쪽에 강의는 안 했지만 183이고요. 강의는 안 했지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페이지 보시면요. 1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분양대상 무허가 건축물 있죠? 중간 아래쪽에 보면 서울은 언제요? 89년 1월 14일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웬만한 데 다 89년 1월 24일이에요. 부산만 언제예요? 3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은 집을 주겠다는 얘기네요. 이해하셨나요? 무허가 건축물 갖고 있으면 집을 주겠대요.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재개발하는 현장들 많아요. 뭐 노량진 뉴타운, 한남 뉴타운, 장이동, 기타 등등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남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에 어떤 사람이 1985년도 1월 1일 날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요. 무허가 주택이 있어요. 85년도 1월 1일 날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주택이 있어요. 이 사람 집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그죠? 무허가 건축물? 이날이 기준이죠. 그리고 그 전에 지어졌잖아요. 그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 왜 안 줄까요? 이게 지금 법은 이거거든요. 지금 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운 거,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얘기가 나와요. 특정이든지 기존이든지 무허가 건축물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 날짜로 날아가야 돼요. 이 날짜로 날아가야 돼요. 서울은 좀 어려워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89년 1월 24일로 가면 돼요.
그렇지만 서울은 무허가 건축물 얘기가 나오면 2011년 5월 26일 날로 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오늘 타임머신 타고 계속 날아다닐 거예요. 이 날짜로 가서 주민 공람을 했냐 안 했냐 봐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했냐 안 했냐요. 만약에 주민 공람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쓸 거예요. 이 날짜까지 주민 공람을 안 했어요. 그러면 특정을 쓸 거예요. 서울은 기존 무허가 특정 무허가가 달라요. 다시요. 무허가 건축물 얘기 나오면 2011년도 5월 26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민공람 했나 봐야 돼요. 서울에서 지금 재개발 진행하는 현장들 있죠? 대다수 현장들은 이 날짜 기준으로 다 주민공람을 했어요. 그러면 특정 써야 돼요? 기존 써야 돼요? 기존 써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아까 특정은 언제예요? 1989년 1월 24일이에요. 이 사람이 85년도에 지어졌으면 특정을 쓰면 가능해요. 기존을 쓰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까지 개념 잡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무허가 건축물 얘기 나오면 2011년 5월 26일로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이 주민공람이 끝났어요. 특정이에요? 기존이에요? 기존이에요? 주민공람 안 했어요? 특정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특정은 89년도 1월 24일이에요. 여기 써있죠? 기존은 뭘까요? 188페이지 볼게요. 찾았나요? 188페이지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요 5가지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첫 번째 볼게요. 시점이 언제예요? 81년도예요. 81년도 12월 30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81년도 2차 항공 촬영에 나와야 돼요. 5가지 중에 하나 해당이 돼요. 세 번째, 재산세 납부 대장 등으로 봐서 81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게 확정이 돼야 돼요. 네 번째, 예외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면 82년 4월 8일이에요. 81년, 82년이에요. 찾으셨나요? 마지막으로 말을 봤더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칙 5조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찾으셨나요? 누가 정해야 돼요? 조합, 정관이 정해야 돼요. 89년도 거를 쓰려면 조합 정관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해주면 돼요. 그게 뭐냐? 공익사업을 위한 부칙 5조가 밑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관한 경과조치 여기에 날짜가 나오죠. 89년도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그럼 81년이나 2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존 거는 81년이나 2년이에요. 89년 걸 사용하려면 뭐를 정해야 돼요? 조합 정관으로 정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81년, 2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노량진을 딱 한라운드 85년도, 6년도 무허가 건축물은 거의 다 청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용이 아니니까. 요거 되셨나요? 다시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얘기 나오면 이 날짜로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했어요. 기존. 안 했어요. 특정. 되셨나요? 특정은 요 날짜. 기존은 81년도, 82년도 가나다라 마. 5개.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먼저 구분하시면 돼요.
다시 182페이지로 갈게요. 2조 2호 신발성 무허가 특정 무허가나 기존 무허가 이외의 게 신발성이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 징그럽게 나온다 그랬어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 언제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를 말한다 그랬죠? 분양 신청 마지막 날, 분양 신청 종료일, 이걸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권리가액. 관리처분 계획 기준은 현재 36조 3항에 따라서 산정된 종전토지층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어렵지만 이때쯤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뭐 서울은 토지는 이따 공부할 거예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집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80제곱미터 있었어요. 합쳐야죠. 10을 추가로 합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원래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50제곱미터를 또 샀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샀을까요? 큰 평형 받으려고. 되셨나요? 근데 나중에 쪼개기 하는 것도 있지만 합치기도 있어요. 합치기 하는데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36조 3항 써 있었죠? 36조 3항. 찾으셨나요? 이 36조 3항이 지분 합치기예요. 다시 볼게요. 제가 두 번째 주,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이런 얘기 했어요. 권리가액은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이라고 했어요. 권리가액은 감정, 정확히 쓸게요. 감정 평가액이네요. 비례율은 감정 평가액 곱하기 비례율. 이라고 하면 제가 몇 프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네? 80%? 더 얘기했을까요? 제가 맞아요. 98% 맞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이라고 쓰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98% 맞고 1, 2%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는 게 아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초반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라고 했어요.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할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이 사람은 10제곱미터를 합쳤어요. 집을 합치기도 됐어요.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인정이 되는 합치기 됐어요. 이 사람은 50제곱미터를 합쳤는데 이거는 합치는 걸 인정 안 해줘요. 불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공식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얘가 뭐 5천만 원이래요. 얘가 1,000만 원이래요. 이 사람의 총 감정평가액은 얼마예요? 6천이에요. 근데 이거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 된다 그랬죠? 이 사람은 그냥 전체 6천만 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올 거고요.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100제곱미터 6천이래요. 요거 뭐 2,500만 원이래요. 얘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감정평가가 두 개가 따로 통지가 돼요. 따로따로 나와요. 얘는 정상적인 관리 감정평가이고요. 얘는 무슨 평가예요? 청산평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감정평가액이 둘 다 들어가요? 하나만 들어가요? 인정되는 얘만 들어가요. 얘만 들어가요.
분양 대상에 포함, 인정되는 것만 들어가요. 그러면 집은 합치기를 했어요. 인정이 안 되는 사람, 합쳤는데 인정이 안 되는 사람. 조합원 100명 중에 몇 명 나올까요? 거의 있을까 말까요? 1, 2%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틀릴 수도 있는 게 이런 경우예요. 합쳤는데 얘 인정 안 해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감정평가액은 얼마예요? 이 사람의 감정평가액은 8,500이야. 분양할 때 인정되는 감정평가액은 6,000인 거고, 보상평가할 때 감정평가는 2,500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몰라도 상관없어. 나중에 그 조문이 들어갈 거니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 플러스 비례율 하면 권리가액 98, 9% 맞대니까요. 근데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안 맞아요? 합친 거. 합친 게 인정이 안 될 수 있죠. 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전체 8,500인데 여기에 감정평가는 얼마만 들어가요? 6천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8,500인데 여기 감정평가는 6,500이니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깊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조문 보면 36조 할 때 다시 배울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호수밀도 무주택 필요 없고요. 8호에 보면 미사용수인 건축물 나오네요. 미사용수인 건축물 찾으셨나요? 미사용수인 건축물은 뭐죠? 불법 건축물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이랑 미사용수인 건축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무허가 건축물과 미사용 승인. 불법적으로 보면 무허가 건축물과 미사용 승인 건축물 어떤 게 불법이 더 커요? 무허가가 더 커요. 얘는 허가도 없어. 허가가 없으니까 사용 승인이 있어요, 없어? 허가가 없는데 이런 게 어딨어? 둘 다 없어. 얘는 허가는 있어. 사용 승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불법으로 보면 누가 심해요? 무허가 심해. 근데 무허가 주택은 주잖아. 얘 줘야 돼, 안 줘야 돼? 얘는 무허가 주택 아니에요. 왜? 허가 있으니까. 그러면 논리대로 무허가 주택은 준비다 해버리면 미사용승인 건축물, 미사용승인 주택은 못 줘. 무허가 아니잖아. 이해하셨어요? 아니, 이게 이제 조례 연역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을 줘야죠. 준대요. 근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못 줘요. 허가 있잖아. 그건 무허가 건축물 아니거든. 허가 있는 유허가 건축물이거든.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이유가요?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대장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얘네들이 없으니까 무허가 건축물 아니죠. 미사용수인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줘야 돼요. 주래요. 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볼까요? 아까 89년 1월 24일이라고 가정하면 무허가 건축물의 기준이라고 보면 이거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줘요, 안 줘요? 줘요. 이거 이전에 지어진 미사용수인 건축물이에요. 줘요, 안 줘요? 못 준다니까. 왜 못 줘? 없으니까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것만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읽다 보면 볼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 가로 열고 미사용수인 건축물 포함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게 볼 거예요.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미사용수인 건축물의 정의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는 받았으나 허가는 받았으나 사용수인 준공인가를 못 받았대요. 그런 경우에. 과소필지는 얼마? 90 미만인 경우요. 11번 권리산정 기준을 징그럽게 배웠죠? 권리산정 기준 배웠고요. 밑에 3조 봤어요. 재개발 사업의 구분.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래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이에요?
주택 정비형 재개발이 있대요. 또요?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 있대요. 왜 재개발이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제가 첫 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지 않게 보세요. 처음에 정비사업이 4개였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2개 늘어났어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합쳤다 그랬네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과 뭐랑 합쳤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합쳤죠? 재개발과 도시환경은 가장 중요한 분양 대상 주택 공급 기준 다 같아요. 95%가 같아요. 근데 제가 나머지 5%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 그랬죠. 이건 절대 합치면 안 될 사업이에요. 이걸 합치니까 다른 법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 혜택을 줘야 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재개발 구역에 취득세 혜택 줘야 돼. 근데 도시 환경이 뭐로 바뀌었어요? 재개발로 바뀌었잖아. 상업지역에 혜택 줘야 돼? 더 부자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 옛날엔 재개발만 있었거든. 재개발, 도시환경 다 있을 때 재개발만 혜택 줬거든. 근데 재개발 합쳐졌잖아. 얘네들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 안 줘. 안 줘. 안 준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나눠야 돼. 그래서 법에 쓰잘데기 없어서 합쳐놓은 거를 조례로 나눈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택정비용 있죠? 주택정비용. 주택정비용이 옛날 재개발이야. 도시정비용은요? 옛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야. 얘야. 딱 읽으면 정비시설이 기반 열악하고 노후분양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앞에 재개발 사업의 정의가 이대로 실려 있어요. 도시정비용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정비사업 한다고 펜스를 쫙 쳐놨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있죠? 무슨 사업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일반 주택정비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택정비용 재개발 사업이라고 적은 데 거의 없어요. 그냥 뭐뭐뭐 구역 재개발 사업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도시정비용 재개발이에요. 얘네는 좀 일반 재개발이랑 다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뭐뭐뭐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렇게 써놨어. 자기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좀 예전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정비용, 도시정비용 그러면 주택정비용 옛날 재개발, 도시정비용 옛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해하셨어요? 이게 중간에 막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성남 같은 데도 가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재개발로 바뀌었죠. 어디 가랬어요? 도안? 도안에 있어? 좋은 데 있네. 효성? 도안 지역인데 사업성 무지 좋아요. 거기 나중에 최종 비율 몇 분 나왔어요? 160? 120분이 안 나왔어요? 120으로만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연락 다른 거 다 그냥 넣어준 거지.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주로. 사업성 엄청 좋아요. 건립세대 몇 세대? 2,400세대. 토지공 소유자 몇 명? 좀 늘었네? 한 600에서 줄었어요. 네. 평점 다 빠지니까. 초반에는 500명도 안 됐어요. 500명이 조합 토지공 소유자가 건립세대가 2,500세대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토지공 소유자 500명, 건립세대 2,500세대. A 현장, B 현장, 토지등 소유자 1,500명. 일반 분양 2,000세대. 이해하셨어요? 시공사 어디 좋아해요? A 안 들어간다니까 시공사. 얘는 2,000세대 중에서 임대주택 빼고 1,500명 조합이 가져가잖아. 2,500세대 지어봤다 조합은 500까지 가면 경기 안 좋으면 2,000세대 미분양이 되니까
대지역은 절대 이런 데 안 들어간다니까. 사업성은 누가 좋은 거야? 토지를 소유자가 좋은 거지. 그거 토지를 소유자가 개발이까지는 시고선 안 들어간다니까. 이 좋은 사업 현장에, 성남에, 상업지역에 이 좋은 현장에 현대, 삼성, 대우, 포스코 이런 데 안 들어가. 그래서 효성이 간 거야, 효성이. 일구는 안 들어간다니까, 이런데. 일구는 어디 가요? 개포, 반포, 압구정 이런 데 가려고 그러지. 이런 데 도시환경정에서 이런 구역은 특히 안 가. 그러니까 이 좋은 구역에 사업성 엄청 좋아요. 누가 갔어? 효성이 갔다니까. 이거 초창기 할 때 제 아시는 상담 오길래 여인숙 했던 거 다 사고 막 이렇게 해서 수익 엄청나게 나는 현장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좋은 현장이거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건설회사가 효성이가 그러니까 뭐 안 좋은가 보다. 실질적으로 엄청 좋은 현장이에요. 여기 아마 정상적으로 했으면 중간에 진행했을 때 비율이 160% 이상 나왔을 거야. 용적률 몇 프로예요? 네. 상업적이라 거의 400% 받았으니까 엄청 지어냈거든. 다시 돌아갈게요. 재개발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 장 넘길게요. 22조 조합 정관에서 정할 사항이 있네요. 조합 정관에서 어떤 거 정하래요? 2번이 좀 눈에 띄네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결정하래요. 이건 나중에 특정 무허가 할 때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아, 조합에서 정하는구나. 그럼 조합에서 안 주면 안 주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185페이지 보시면 185페이지 찾으셨나요? 이제 파란 글씨가 나오네요. 34조가 나왔어요. 키포인트는 다 36조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하셔야 돼요. 34조 관리처분의 수립기준이네요. 항은 없고 호만 있네요. 관리처분이 뭐예요? 권리배분 계획을 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권리배분 계획을 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래요. 호가 6개가 있네요. 1호 볼까요? 이 사람의 권리배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내놓는 걸 파악해야 되죠. 파악할 거예요? 토지 내놓을 수 있고 건물 내놓을 수 있고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토지 얘기 나오네요. 종전 토지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토지 면적.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은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겠대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로 기준을 잡겠대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겠대요. 관리처분 기준이 현재예요. 이 날이 언제예요? 분양 신청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가 따른 법률에 의해서 토지 소유별 지적 공부에 따르겠대요. 토지의 지적 공부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이네요. 임야대장도 포함되겠죠. 재개발구역에 임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산 밑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하겠대요. 그 대장사 면적으로 하겠대요. 대장 면적으로 하겠대요. 소유 면적은. 다만 공유로 갖고 있대요. 대장의 100제곱미터예요. 이걸 A, B가 공유 2분의 1씩 갖고 있대요. 그럼 각각 몇 제곱미터로 봐줘야 돼요? 50으로 봐줘야 되죠? 대장으로 볼 건데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겠대요. 어려운 내용 없죠? 그래서 토지는 언제 현재 관리처분 계획 기준 현재 뭐로 하겠대요? 지적공부 대장으로 하겠대요. 공유로 갖고 있으면 지분 면적대로 하겠대요. 2번은 넘어갈 거예요. 사실은 3번을 2번으로 올리고 2번은 4번으로 가고 4번은 올라가야 되는데 좀 순서가 틀렸어요. 2번은 건너뛰고 2호는 3호 볼게요. 종전 건축물의 이제 건축물 면적이네요. 1호는 토지 면적,
2호는 건축물 면적. 하셨나요? 또 언제? 관리처분기입 기준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으로 하겠대요.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준으로 할 거고요.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으로 하겠대요. 그 다음에 법령에 위반해서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겠대요. 그러면 혹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재개발구역 가면 여기 한 6m 정도 도로가 있고요. 집 몇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80년대쯤에 직장 사시는 분이 똑같이 지었어요. 이런 데들 많아요. 재개발구역 가면. 여기는 원래 지어진 건물만 있네요. 여기는 건물 있다가 마당에 창고 지었고요. 계단 만들고 위에 장독대 같은 거 올려놨네요. 여기 집은 기존에다가 창고 만들고 계단도 만들고 바깥에 화장실도 만들었네요. 마당에. 이게 A주택, B주택, C주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어떤 게 평가액이 제일 많이 나와요? 똑같아요. 감정평가액은 똑같아요. 왜요? 똑같이 지었죠? 대장엔 똑같잖아요. 대장이 기준이에요. 얘네들 감정평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재밌는 거는 C는 당연히 자기가 평가 많이 나올 줄 알아요. 난 건물 많잖아. 지을 때 돈 들었잖아. 근데 나중에 비교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이 사람 누구한테 가서 따질까요? 조합에 가서 따져요. 왜 똑같냐? 씨, 니네 뭐 얘네가 뭐 어떻게 되냐? 씨, 왜 이걸 따져요. 그럼 조합장님은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분양시청 하지 마세요. 분양시청 안 하고 청산할 때는 얘네 평가해줘요. 청산평가 때는 다 해줘요. 네, 분양할 때는 안 해줘요. 이해하셨어요? 고산평가, 청산평가 할 때는 다 해줘요. 그렇지만 일반 정상적으로 권리가액 평가할 때는 안 해줘요. 이해하셨어요? 해주려면 방법은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법령에 위반된 건 제외한다 그랬죠? 대장이 없는 건 안 해줘요. 마지막에 다만 정관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했대요. 이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은 없지만 재산세 과세 대상, 측량, 성과에 따라서 있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그리고 정관등으로 정하면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정관으로 정하면 얘네 평가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관으로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나올 줄 알아. 이걸 평가해 주려면 미리 정관을 정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남들이랑 똑같이 나온 거 언제 알아? 감정평가 끝나고 통지서 받아야 알아. 그러면 감정평가 새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러니까 그대로 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하려면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어딜까요? 불법 위반 건축물이 대다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어디냐면 역 주변이에요. 옛날에. 역 주변에 그냥 올해 6.25 이후에 역 주변에 있다가 판자촌에 있다가 이 사람들 안 줘봐. 아무도 못해. 그 경우에는 따로 정관으로 정해서 줄 수 있는데 지금은 무시하세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적지 마세요. 조합의 정관 정해. 조합에서 정관은 여담이에요. 표준 정관이 있어요. 아이러니한 건 20년 전에 만들고 아직 표준 정관 변경이 안 됐어요. 네, 적을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표준 정관이 있고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낼 거예요. 인가 누가 내요? 시장으로 구청에 낼 거예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총회하죠. 조합 설립하기 전에 뭐를 해요? 창립 총회를 해요.
조합 설립 위한 창립 총회래요. 창립 총회 가면 딱 두 가지예요. 물론 넘는구나. 제일 먼저 뭐부터요? 조합 설립 창립 총회 가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1번 국민의례. 애국가 1절까지만 불러야 돼요. 와, 얘들 4절까지 돌겠더라. 2번 뭐 할까요? 경과보고. 이게 조합 총회 열리면 무슨 총회든지 이건. 세 번째, 모임 목적을 위해서 의결을 해요. 이게 순서거든요. 창립 총회 가면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뭐 할까요? 그치, 조합장 뽑고. 또요? 조합장 인준. 또? 정관 의결. 딱 두 가지예요. 조합 정관. 총회 측에 나눠주잖아요. 의결을 해야 되잖아. 의결, 임원 선출 딱 두 개를 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총회에서 의결 딱 됐어. 지자체에 집어넣었어. 지자체에서 조합정관을 봤더니 이건 너무 오버해서 많이 갔는데 표준정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에 표준정관을 준용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우리 교재는 없지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봤더니 관에서 봤더니 너무 오버했어. 너무 나갔어. 이거는 인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창립총회 새로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조합장 아웃이야. 총회 한 번에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총회 열기 전에 지자체한테 정관을 미리 보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괜찮네요. 그러면 의결하면 뒤탈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표준 정관을 준용해야 되는데 표준 정관이 오래됐어요. 그 짬밥 없는 법무사하고 변호사들 표준 정관을 만들면 너무 준용하다 보니까 지금 법과 또 안 맞아.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안 맞아요. 그럼 결론은 정관을 바꾸려면 조합총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조합총회는 여러 번이에요. 창립총회, 사업시행가총회, 시공사선정총회, 관리처분총회. 총회 열거든요. 총회 중에 어떤 총회든지 1번 국민의례, 2번 경과보고 요 사이에 3번이 뭐냐면 조합 뭐예요? 정관 변경의 건 의결 이거부터예요. 그리고 본래의 목적 해요.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바뀝니다. 책자에 있어. 조합도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안 읽어봐. 뭔지도 몰라. 그렇죠. 의결을 할 겁니다. 뭐 했어요? 그럼 통과요. 다시 돌아갈게요. 표준정관에 이런 얘기가 없어. 위반된 거 준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때 이걸 하려면 별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뭘 알아야 의결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 주는 경우도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대장만 평가한다. 나머지 건 안 한다. 보상평가할 때 준다. 그러면 지나가는 말 이렇게 쓸게요. 서울 거. 대장으로 할 거야. 됐었나요? 위반된 거 안 줄 거야. 정관 등으로 정하면 뭐 할 거야? 줄 거야. 이게 문장이에요.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반된 거 안 줄 거예요. 다만 정관 등으로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겠대요. 주겠대요. 이해하셨어요? 되고 그냥 베끼면 돼. 되고 대장으로 할 거예요. 정관으로 정하면 따로 정할 거예요. 위반된 거 주문을 제외할 거예요. 주겠대요, 안 주겠대요? 이거 둘을 문장을 바꿨다니까. 원래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대장으로 할 거예요. 위반된 거 제외할 거예요. 정관으로 정하면 따로 정할 거예요. 준다. 되고 대장으로 할 거예요. 정관으로 정하면 따로 정할 거예요. 위반한 건 제외할 거예요. 안 준다. 그럼 뭐라 만들었냐고. 그냥 베끼면 될 것 같아. 왜 두 문장을 바꾸냐고 해. 왜? 나 그거 보고 거기 도시계획 심의하는 사람들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고 이 문장이 이상하다는 걸 모르나? 성남시 조례가 202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여담이에요.
흘러가는 말 들으세요? 원래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조례를 따로 만들어요. 시도 조례를 따로 만들어요. 성남 인구 몇 만이에요? 무지 많을걸? 옛날에 만들었어야 돼요. 뭐 의왕, 뭐 과천, 뭐 광명 이런 데가 논의가 됐으니까. 성남은 예전에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추진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래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성남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규모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 중에 반 정도가 이러더래요. 뭐하러 만들어냐. 경기도 거 쓰면 되지. 요 의견이 한 반 정도. 나머지 반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여담이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 기준은 잡으시면 돼요. 네 번째, 권리에 대한 얘기예요. 소유권, 권리에 대한 얘기예요. 면적은 대장 공부로 할 거고요. 지적 공부로. 네 번째, 종전 토지의 소유권, 권리예요. 권리는 언제를 기준으로 또 관리총계획 기준으로 뭐로 하겠대요? 부동산 등기부로 하겠대요. 등기부로 하겠대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부동산 등기부상에 뭐를 기준으로 하겠대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겠대요. 소유권은 등기부로 할 거예요.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소유권은 등기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등기부 볼까요? 등기에 보면 원인일이 있어요. 접수일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겠대요? 이날을 기준으로 하겠대요. 그럼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약일이에요. 잔금하고 등기 접수일이네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소유권 변동되는 게 맞아요. 근데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속이야, 상속.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등기 원일일은 언제예요? 사망일이에요. 접수일은 당연히 접수일이겠죠. 여기가 되셨나요? 권리 변동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사망일날 권리 변동이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등기 접수할 때 이루어졌어요? 원래는 사망. 무조건 사망이래요. 권리 변동은. 권리 변동 사망이래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또 먹었잖아. 그렇지만 여기서는 상속은 제외란 글자가 없어요. 상속이 뭐고 다 필요 없대요. 언제가 기준이래요? 접수일 기준으로 하겠대요. 이게 재개발에서 집을 하나 받냐, 세 개 받냐로 나눠져요. 이해하셨어요? 나눠져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건 지울게요. 쪼개기 기준, 권산이래요. 권리산정 기준이에요. 권리산정 기준이래요. 아버지가 토지를 300제곱미터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녀가 3명이에요. 이때 돌아가셨어요. 그죠? 등기를 이때 했어요. 그럼 자녀 3명은 각각 100제곱씩 갖고 있죠? 권리산정 기준을 전에 공유로 갖고 있죠? 3명 다 줘요. 근데 이때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했어. 등기 이때 했어. 등기 이때 했어. 3분의 1씩 공유죠? 공유하면 토지등록소유자 조합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공유한 게 몇 개 줘요? 하나 줘요. 집 하나 3분의 1씩 공유로 줘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상속은 제외한다라고 조례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짤없이 등기 접수일로 할 거기 때문에
원인은 안 봐요.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 후에 공유로 취득했다. 하나만 주겠대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접수일 기준으로 하겠다.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원론적으로 가자고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물건 공유로 상속받은 물건 있으면 권리산정 기준 전에 정확히 등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 볼 수도 있고요. 요거 뜻 이해하셨죠?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소유권은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앞에 볼게요. 소유권 등기부로 볼 거고요. 뭐로 하겠대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겠대요.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등기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 토지등 소유자 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가진 물건은 등기부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부가 없잖아요. 무허가 건축물은 아까 집을 주는데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등기 없어. 이걸로 하면 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부가 없는 하나 특정 무허가 건축물 찾으셨나요? 가로에 미사용수인 건축물 포함한다 그랬죠? 이게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은 죽는데 그거보다 더 일찍 지어진 허가받은 미사용수인 건축물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사용수인 건축물을 포함한 거고요. 이거인 경우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뭐요?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이 서류나 아니면 또 뭐요? 네, 재산세 관리 대장을 갖고 확인하시면 돼요.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네가 소유자라는 걸 등기부가 없으니까 네가 소유자라는 걸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세 대장이나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면 돼요. 근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은 전국에 다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서울은 있어요. 거의 있어요. 성남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부산? 없어요. 대구?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더 대박은 뭔지 아세요? 이 광역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 없어. 기존 무허가를 정리를 안 해놨어. 부산이나 이런 데들은 정리를 안 해놨어. 서울은 정리를 해놨고. 근데 조례를 베꼈어. 똑같이 썼어.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필요사항으로 확인하세요. 거기 없거든. 네? 아니 서울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를 증빙하는 자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밖에 증빙하는 서류가 보통 재산세 대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광역시에서 이걸 그대로 베꼈어. 거의 뭐라고 써 있냐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광역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 발급이 안 돼. 근데 이거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써 있잖아. 거기 재산세를 해야 된다는 재산세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은 없는데 조례에 써놨다니까. 왜? 서울 걸 베끼다 보니까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써놓은 거야. 쓸데없는 짓 한 거야. 다시 개정했어요. 그걸 빼버렸어. 다시 볼게요. 3개 중요하니까 3개 보장하실게요. 토지 면적은 지적공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건축 면적은 건축물 대장으로.
소유, 권리. 권리는 뭐로? 등기부로. 등기부의 뭐로? 접수일자로. 근데 등기가 없는 경우는 네가 알아서 소명해 이거예요. 무허가권을 확인하는 건 그걸 하든가 재산세 낸 거 있으면 대장에 올라가 있든가.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을 거래를 하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없는 데들은 재산세 낸 대장 있죠? 이거를 변경을 해버려요. 이분이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우리는 보통 등기가 바뀌잖아요. 등기 없잖아요. 이걸 갖다 시군구청 가서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 내는 내역을 A에서 B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근데 어떤 데서는 이 작업을 안 해줬어요. 무허가 건축물 명의 변경을 하지 말래요. 명의 변경을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을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안 해줬는지. 어디가 그랬을까요? 전국적으로 유일한 데가 하나 있었어요. 성남시가 안 해줬었어요. 한동안 안 해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한동안 안 해줬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성남시에서 답변 받은 것도 있어요. 성남시에서 답변 받은.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할게요. 대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명의 변경을 안 되고 변경하는 순간에 그게 해지가 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앞으로 입증 안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거래 못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잠깐 있었는데 지금은 넘어갈 거고요. 다시요. 토지 면적은 지적공부, 건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 소유권은 등기부의 접수일자, 등기부가 없는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면 돼요. 첫 번째 뭘까요? 기존 무허가 확인원 또 재산세 대장.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